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요즘 저희가 시장도 좀 탄탄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어떤 종목들을 많이 검색하는지 항상 좀 틀어왔었던 녹색 창 털기 관심 많은 검색어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갖고 계시다면 아니면 새로 사신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 녹색 창에 나오는 종목들 한번 요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봤더니 종목들이 어제와 조금 다르네요. 어제도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일단 시장에 관심이 많은 쪽이 어디냐?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처져 있고 저PBR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좀 강하진 않죠. 요즘 좀 외국인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냥 달려버리는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제주반도체 요 세 개가 다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또 알테오젠, 바이오 쪽 들어와 있고 HLB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이수페탈시스도 그쪽이죠. AI 서버 관련된 쪽에서 우리 할 일 많다. 근데 이게 확장되는 게 우주항공까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LB에 강자가 됐다는 쪽에서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삼천장제약 또 이제 미래산업은 또 반도체 여러 가지 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엔젤 로보틱스 이거 신규 상장이죠. 그리고 또 센즈랩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우리 뭐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보안 쪽 들어오기 시작하고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힘이 별로 없습니다. 2차전지 쪽이죠. 솔루트 첨단 소재 이건 시작은 동박 쪽에 2차전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어디로 가냐면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동박 납품한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수페타시스와 성격이 비슷하게 트랜스포밍 해버렸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에코프로그램 2차전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의외로 저 미치네요. 신고가 났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시장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쪽들을 또 3월 마지막 주에는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보면서 종목을 털어야 될 텐데 뭘 털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반도체 쪽의 대장 지금 2차전지 대장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는 뭐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갖고 계실 거고 갖고 있는데 털리신 분도 있고 최근에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런 빨래 줄 때 어차피 옆으로 횡보 오래 하게 되면 이거든 나온다. 라는 관점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때 나왔었을 때 변화가 딱 거래 터지면서 나오는 변화 어디로 들어가는지 잡는 변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약간 기준선 위쪽에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딱 턴하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 그러면 위구나. 저도 여기 거래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접근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들 해서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제가 주주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 그럼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레벨을 딱 시켰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됐죠. 직접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기 이평선 맞추면서 이격을 살짝 조절하려고 하는데 크게 안 밀린다. 그러면 다음은 이거 아니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는 줄죠. 그럼 거래가 딱 턴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성 이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은 맞추고 안 깨지고 거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쪽 1번일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는 거.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반대로 2번으로 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냥 두말할 나위 없이 관리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내가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좀 그렇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살 거야. 그러면 따라오는 자리에 어디서 아마 제가 보기엔 요 정도쯤에서 가격이 어디죠? 요 자리. 한 77,000원대 근접에서는 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럼 그때 더 살 거야 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들 많이 체크해야 될 게 일단 4월 초에 들어올 실적입니다. 실적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적이 지금 기조로는 예전에 한때는 한 4조 5천억대 부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FM 가이드 상에서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5조대까지 들어갈 것이다. 근데 지금 예상은 5조보다도 5조 5천억, 5조 7천억 계속 또 상향되는 분위기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거보다 2분기는 훨씬 좋습니다. 6조까지 나오고 3분기는 10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는 기조죠. 그럴 때 주가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스탑으로 끝날까요? 그럼 반대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추가로 더 살 거야. 라는 쪽과 아니야 이거 그냥 나 한동안 오래 걸렸고 여기서 그냥 보내줄래 하는 쪽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그러면 올라오게 되면 팔래 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 때 지금 가리키는 건 8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냥 판례로 갈지 아니면 밀리면 살례로 갈지 제가 보기에는 살례가 더 낫겠죠. 이런 실적 동향을 보여주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하는 거 서서히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세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AI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전혀 수혜를 못 봤습니다. HBM 쪽이죠. 근데 우리 들어갑니다. 보세요. 우리 황 선생님께서 사인하셨잖아요. 하는 엔비디아의 황젠슨 선생님께서 사인한 거 가지고 우리도 들어간다. 안쪽이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시총이 476조, 그러니까 약 한 480조라고 한번 쳐볼게요. 480조. 여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올해 잘하면 30조대 들어가, 이건 이제 보수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30조대 들어가고, 내년에 480조, 500조.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당연히 순이익으로 봐야 되겠지만 영업 기준으로만 좀 러프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320조에서 성장이 나올 텐데 더 늘어날 텐데 그리고 적어도 이걸 바라보는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는 이게 지금 주가 수준이 그리고 또 과거 2019년도 20년도 좋았었을 때 보게 되면 50조 가까이가 나왔던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그때 코로나19에 나왔던 가장 최근에 좋았던 게 51조 때 나왔던 게 그때 뭐 장중 9만 원대 뭐 9만 6천 원대까지 쭉 갔던 교황이 있는데 그거를 조만간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바뀔까요?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하나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이제 480조, 500조가 안 되는 시총에서 그렇게 비싸다고 보긴 어렵겠죠. 이런 과정들이 반영되는 과정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은 또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다음 저항을 한 8만 5천 원대 정도로 4천 5천 원대까지 반 이유가 여기 있겠죠. 보게 되면 레벨업이 쭉 돼가는 과정 쪽에서 일단 8만 원대가 걸리는 자리가 여기서 시도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또 거기서 안에서 막 엄청나게 갔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자리들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시켰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는 매물대라고 쓴 자리가 8만 원과 8만 5천 원 쪽 이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목표를 여기를 많이 세우는 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의 흐름이겠죠. 일반적. 근데 시장은 항상 이반적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안 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팍 뛰어넘거나 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도 가지 못한 채 꺾이거나 어떤 쪽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다음을 준비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지금 개연성 보여드렸던 실적 분위기 타진했을 때는 일단 여기까지 가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는 일단 이왕 턴한 거 다음 자리로 갔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뭘 볼까 하다가 또 바이오 쪽에서 하나 알테오젠 이거 관심 되게 많으시겠죠? 이 알테오젠 딱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보통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개미털기가 많이 나온다. 한번 위협했다가 쭉 들어오는 거 이런 게 벌써 나왔다는 것들 나오기 시작해서 의미 있는 자리까지 딱 터치하고 돌아간다 이런 자리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팍 뛰어줬다. 근데 이런 변동이 터질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기업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니까 지금 머크사랑 계약되어 있는 키트루다와 관련된 쪽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추가로 지금 알테오젠을 바라봤던 투자 아이디어 쪽에서 수급 관련된 쪽에 정리 빼고는 바뀐 게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펀더멘탈에 의심할 여지는 없겠죠. 그러면 오케이 기회를 삼아야지. 근데 중요한 자리들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다 뭉쳐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 쪽에서 훅 들어온다. 매수로 보는 게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리들 요 갭 나왔던 자리들에 대해서 안착하고 다음으로 가는지 최종으로는 제가 보기엔 여기 같아요. 22만 5천 원대보다 살짝 고점이 살짝 낮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첫 번째는 21만 원대 그리고 22만 5천 원대 다음 저항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들 확인되면서 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 보시면서 흐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이탈을 안 했다라고 나오면서 다음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렇다고 이걸 지금 사서 20만 5천 원에 사가지고 5%만 먹어야지 아니면 10%만 먹어야지 이런 것도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변동을 사랑해서 그런 변동이 터졌을 때 액션을 취하는 그런 트레이더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즉 2028년까지 해서 이제 머크사에서 나오는 키트루다에 대해서 지금 초기 계약금까지 증액시켜줬고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가게 되면은 아마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임상이 3상이 거의 완료가 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 머크가 약간 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아유, 나 우리 이제 키트루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머크의 매출의 절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유, 이거 SC로 우리 연장시킬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메시지가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상했던 이제 마일스톤 받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났을 때 이번에 알테오젠의 주총에서 갔을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 많이 벌 거다. 한 해에 수천억 대의 현금 흐름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즐거운 고민이죠.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중소형 괜찮은 파이프라인을 M&A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를 들어오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아마 관심이 어디에 맞는지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그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생각되고 있고, 단 이제 21만 원대가 안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런 데를 맞춰가는 게 더 좋겠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될 거 정리되고 다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이오 쪽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대장 역할을 했던 5개 볼까요? HLB도 한번 위쪽은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제가 HLB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끌어왔던 거 좀 줄일 것 같아요. 좀 줄였다가 좀 여유 있게 다음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게 이렇게 턴하는 과정 쪽에서 지금은 여기 딱 지지하고 있죠. 지지하기 때문에 다시 딱 돌아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 이 단계 11만 5천 원대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야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것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른 기회를 놓친 것보다 여러 가지도 또 종목의 기회를 찾는 사람의 입장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이걸 HLB와 함께 올인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끌고 왔었는데 여기서는 혹시나 좀 5월달, 이제 5월달 가게 되면은 1년 전에 신청했던 간암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간암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이제 1차 치료제 쪽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변화 또 변동이 좀 커질 걸 대비해서 차라리 줄여놨다가 밀리면 사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살짝 나머지는 그렇다고 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낫겠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고, 거기다 뭐 또 그밖에 또 강한 게 요즘에 있었던 게 그거죠.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도 좀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추세는 단단하다 이런 쪽으로 단기평선 눌렸지만은 이 정도까지 딱 들어왔었으면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안 주고 그냥 살짝 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 하지만 추세 나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몇 가지 보게 되면 유한양행 이런 것도 좀 묵직하지만 흔들리는 거 아니죠. 레벨은 계속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거는 참 매매하기가 좀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가다가 될 것 같은데 밑으로 쭉 들어온다. 어디 자리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제 장중에 저점 때 요 자리 딱 터치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확인되는데, 그렇다고 힘이 강한 쪽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는 강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자리 쪽에서만 계속 공략, 다음 자리 보는 거 이게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잠깐 넘어가게 되면 뭐 팩트론 요즘에 문제 많았다가 제자리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거 큰 폭의 출렁임 이런 거 나왔다가 확인되고 다시 레벨을 안착되면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 쪽에 한 종목 봤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3,000장제 얘기 있었네요. 이거까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도 지금 나오는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와 흐름을 봤을 때는 사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보고 싶을 때 이런 거 고점에서 막 들어가고 있을 때 저희가 대응 잘 못해요. 이거 샀는데 사고는 그냥 바이 앤 프레이 이거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좋겠죠.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고점에서 이 적각되고 내려오는 거 안 좋습니다. 일단은 노려야 될 게 3,000장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 13만 5천 원대 여기는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기다리는데 위쪽으로도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당장은요. 이런 자리 기다릴 것 같아요. 이거 따라 올라오는 자리 기다렸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다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자리들까지 확인되기 시작하는 가격들, 거기가 타점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쯤까지 봤다가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좀 주변했을 때 들어왔는데 큰 이상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쭉 들어오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게 지금 단계가 아닐까. 3,000장 좋은데 자리 한번 사볼 거야.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고요. 저라면 이런 자리들 요 자리도 못 삽니다. 매매 못 할 것 같고, 일봉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이런 자리 쪽에서 뭐 내려올 때까지 보고, 단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대보로 하락했던가 이탈하면서 좀 밀립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겠죠. 요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 줄입니다. 줄였다가 다시 어디서 조정을 받는지 보거나 아니면은 이상하다 그러면 또 그냥 아예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나오는 뉴스 가지고는 이것도 하나의 성과가 나온 바이오주다라는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레벨로 가는지 그런 기착점들 또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의미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마다 대가신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막 따라 사다가 아무 데나 돌파매매가 아니거든요. 돌파매매 했다가 눌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 쪽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라는 조리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두어 종목 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즘에 또 관심 많은 엔젤 로보틱스 이거 한번 볼까요? 첫날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매물 나올 거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엔젤 로보틱스를 본 입장 쪽에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LG 안 좋아해. 근데 이게 LG 계열이야. 안 해.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실적 볼까요? 아직 보여준 건 없습니다. 22억 매출액에 70억 이 정도. 그래서 아마 회사 측은 이걸 잘 상장해서 상장 차익 가지고 투자를 해 가는데 아마 LG에서 받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리고 확장되는 과정들 군사용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다 한다고는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장 차익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관건이죠. 근데 아직은 실적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시총은 벌써 1조 부근까지 찍었다가 1조 넘었다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9천억대까지 내려오죠. 이럴 때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첫날 강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첫날 강해서 쭉 들어왔는데 여기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죠. 정확하게는 2시 30분부터 어제 2시 때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던 요 박스권을 이탈하고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꺾이면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시도입니다. 그러면 전에 뭐 대응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 뭐 돌파할 거 샀다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를 해야 맞는 거고요. 또 신규 종목들의 특성상 그러면 이거는 어디 사느냐? 일단 만약에 노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죠. 그러면 57,000원대 정도쯤에서 거기까지 누르려는데 안 빠지는지 확인하고 1차 확인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 정도 부분에서 마무리가 될지 그러면 아마 자리가 요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부터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탈했죠. 무겁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 다음 자리는 이게 조금 올라오게 되면 57,000원 아니면 53,000원대 이런 자리쯤에서 내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거 확인돼야 그 다음에 턴을 보겠죠. 요거까지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은 저 밑에까지 한번 더 누릴 수 있겠다 한쪽으로 보는데 이거는 기대는 물론 하겠지만 상장주의 특성상 어떤 단기에서 딱 마무리되고 턴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엔젤 로보틱스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자리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뭐 갖고 있다가 이거 저 밀리면은 더 추가 사지. 그랬다가는 계좌의 비중이 확 커집니다.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가 계좌에 미치는 영향들이 더 커집니다. 이건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라면은 차라리 좀 제대로 나온 모습들이 없다 그러면은 손절해서 그 밑에 있는 자리 쪽에 좀 들어가려고 같은 비중은 더 안 넘기게 두고 더 비중이 늘어가면은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에서 추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50주를 사게 되면 덩치가 커지죠? 그 반대. 차라리 30주를 정리했다가 밑에서 살려고 하는 자리를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보게 되면 그거 되게 어려워요. 손절했다가 더 싸게 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습이 되셔야 그 다음에 나중에 단가 관리하시고 비중 관리가 딱 되십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 생각해서 아직은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들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외국인들은 관심이 점점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관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죠.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 팔자주의고 이거를 기관이 받아가고 있어요. 계리가 지금 벌려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 연기금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은 이게 사는 쪽은 기관이 해결을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게 되면 같이 주가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에 포스코에 대한 열광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별 관심이 없는데 이거의 핵심은 여전히 포스코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게 철강 아니냐 철강에 대한 변화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가 굳이 사겠느냐 라는 쪽으로 더 우위한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은 오히려 그래도 빈집이었고 채워 넣어야겠다 라는 쪽에서 먼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같이 들어와야 좀 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직은 진행 상황들은 단단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수급과 관련된 모습들이고 게다가 지금 이번에 총수가 바뀌셨고 여전히 앞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쪽은 신재생 그리고 또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끌어가겠다 변한 거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항상 2분기, 3분기가 좋아요. 그리고 4분기가 비수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마찬가지로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가가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확 도는 느낌이 좀 없어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약간 이 측면이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네요. 네, 근데 그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도 많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물 타야지 지금 그냥 물 탈 때는 아닙니다. 물 타는 때는 아니고 지금 차라리 물 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안착해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안착될 때쯤에는 왔다가 이렇게 딱 돌아갈 때쯤에는 아니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지. 주식 하시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싸게 주가가 변한지를 싼데 계속 그러다가 1년 내내 싸지고 내가 볼 때마다 싸지고 결국에는 산 단가가 더 비싼 단가가 됐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비싸져서 안전한 가격대에서 그 상황 쪽에서 대가는 게 훨씬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 변화 멈추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확인돼야 터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적 흐름 뒤에 나오는 변화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좀 계속 이어지는 리튬광산의 디벨로퍼 되는 것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자리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다른 쪽에서 놀다가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그거 정리하고 이쪽에 들어와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단가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돈 있다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 타이밍을 봐가시면서 대하는 게 맞겠다. 라고, 지금 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2025년, 이때, 성과 나올 때, 그때 보자. 생각은 좋습니다만, 그 사이에 대한 기회비용들, 이것도 생각하시게 되면은 차라리 정확한 자리, 될 만한 자리 쪽에서 보자라고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확인되고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기 검색 종목들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다 보시게 되면 약간 대형주들의 느낌이 나죠. 대형, 중대형급의 종목들이 쭉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하기가 아니다 보니까 자금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고객 예탁금도 55조대를 한계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체력이 막 보강되는 차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약간 죽어야 한쪽이 가는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도 섹터의 특징들 잘 보시고 그쪽에서 논길 노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이쪽으로 막 가는데 이제 올라가는 거 안 따라가. 그러면 주도 섹터군인데 소외됐던 쪽을 산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실적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저쪽만 보느라고 좀 소외됐던 쪽들. 그게 지금 요즘 움직이는 화장품 쪽이고 조선 쪽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실적 베이스에 나오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다시 찾아가서 기다린다든가. 근데 이왕이면 대형주급으로 왜냐면 거기서 자금들이 더 먼저 많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가는 관점이 지금이 맞지 않나. 한쪽에서 그런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그리고 지금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가 되지 않나. 왜냐면 요즘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수는 2750인데 내 계좌는 왜 2500도 안 되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누누이 강조드렸던 주도 섹터 쪽에서 반도체 이번에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 제대로 대응 못 하셨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이 투자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꾸 시장은 피크아웃이래요. 전력기기, 변압기 가지고. 그러면 변압기 가지고 막 기관들 팔아제기고 있는데 아니니까 제발 좀 그게 아닐 것 같으니까 이런 데선 받아야 된다.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와서 기관들이 막 붙고 있어요. 저감에도 고점 매수하고 있는 이런 쪽을 봤었을 땐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주도 섹터들이 잘 대응을 못 하셨다거나 그런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계좌들 이상한 것들 아닌 것들 가지고 미련 있게 거기서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정리해서 마음은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하다 보면 회복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차라리 손절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에서 새롭게 넣는다. 오히려 거기서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우하향하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10% 15% 회복해서 거기서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게 돈을 움직이는 비결인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왜 그래서 저희가 검색 상위 종목들 보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게 어디냐? 이런 것들을 시장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그쪽에서 그래서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전략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리 보면서 막 쓴 자리 이런 데서 한미완도체 이틀 동안 막 쓴 자리에서 더 갈 것 같으니까 30만 원 가요. 그러면서 이거 사는 자리 아니다. 그런 쪽에서는 좀 관리를 해가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자. 근데 살아있는 주도 섹터는 꼭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마치겠고요. 그냥 안 가실 거죠? 네, 좋아요,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는 가치 투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